잔소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끝났습니다. 그죠? 정신 바짝 못 차리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느낌 그대로 수능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정신을 어떻게 차려라? 바짝 차려라. 플래너를 좀 써라. 공부를 좀 하고. 고3이다. 고3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는 놀면 안 된다. 놀았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나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단 딴딴딴. 이 책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부록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표현 600. 저 뒤에 가보면 있죠. 이게 어려우냐 쉬우냐? 쉽다. 보시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gather 이라는 동사로 시작해가지고 gather up her courage 이런 식으로 그녀의 용기를 모으다 뭐 요 딴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외우자. 네, 잘하네요. 단어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자. 그래서 한번 시험 칠 때 몇 개씩 치면 좋겠다? 뭔 소리야? 뭐 아무 말도 막 하네. 600개거든요 총. 40개. 한 번 시험 칠 때 몇 개인데 한 페이지 20개인데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40개요. 네. 한 장이요. 40개요. 야 40개를 600개 나누면 몇 번을 쳐야 되니? 15번. 15번을 쳐야 되잖아. 우리 수업이 15번, 3월달 전까지 15번도 안 나오는데 뭔 소리예요? 그럼 더 많이 치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60개 차요. 15번 나오죠? 하루 일주일에 3번씩 나오는데. 토요일 포함해야 되는구나. 와. 그래도 15번은 못 나와요. 다음 주부터 해야 15번 겨우 채우는데. 그리고 니네가 한두 번 빠집니까? 60개. 60개 딜! 60개 하면은 워드마스터까지 100개예요. 하루에. 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60개 딜! 딜. 되죠? 괜찮죠? 왜냐면 여러분 이런 단어 있잖아요. 뭐 어번던스 막 이런 거, 사보타지 이런 거 모르잖아. 어번던스는 알고 사보타지 모르겠네. 이런 거 모를 거고 나머지는 뭐 개들, 어벤져스, 어셈블 이거 다 알잖아. 그죠? 리줌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 리줌 눌러야죠. 이런 거. 리스타트 아니에요? 리플레이.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 40개로 줄여드릴게요. 어? 아 이거 썼는데. 예린이 쓴 거 보고 40개로 줄이는 겁니다. 저는 60개씩 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0개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40개씩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험을 좀 같이 쳐보도록 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선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어디 나갈 차례입니까 우리? 어디십니까? 앞쪽에 어디 할 차례죠? 며칠차 할 차례입니까? 투부정사 했고. 와 늦었다 빨리 하자. 관계사 오늘 관계사 2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그래서 관계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했지.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보통 문장을 두 가지 연결할 때는 항상 그 사이에 누구를 연결해서 두 문장을 만듭니까? 누구를 넣어줍니까? 보통 접속사죠. 접속사를 가지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단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뭡니까? 두 개 문장이 있을 때 두 개가 서로 관계 지어주는 명사들, 대명사들이 있으면 이걸 관계대명사로 바꾸고 뭐 없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족속사 없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사 문장이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준다. 접속사처럼. 근데 두 문장 관계 지어주면서 뒷문장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걸 관계대명사로 바꾸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 뒷문장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실 뭐 관계대명사를 지금 얘기하는 건 뭐 관계대명사 문장 어떻게 써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해석 어떻게 할래? 항상 관계사 문장이 누구를 수식합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라. 그냥 사라가 아니죠. So is so beautiful. 어떤 사라?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라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아름다운 사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관계대명사의 형태 내려가 봅시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해석해보죠. 내려가서 퀴즈.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냥 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책입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책. 두 번째, the article that you read. 네가 뭐 하는 읽는 article 해석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글, 기사, 기고문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computer which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뭐 그만하죠, 그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린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바빠요 지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관계 대명사에 대한 표는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없으시면 안 되죠. 이거 언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줍니까? 중학교 3학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관계대명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주격. 누굽니까 이거? 안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요런 거요. 요 표가 지금 머릿속에 없으시다 그럼 외우시면 되고요. 네, 요 표를 가지고 뭐 지금 얘기할 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보고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뒤쪽에 이제 바꾸어야 하는 대명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 하던 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후로 바뀌는 거죠. 사람이니까 선행사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봐라. 밑에 이제 내려가서 하는데 뭐 됐고요. 기출문제 해석해보자고. 수능에 나왔던 거. The gods부터 시작하죠. 그냥 gods 아니에요. who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Who sent disease. 요렇게 되죠. 질병을 보내는 신이 화를 내죠. 뭐에 의해서? 개인의 도덕적인 offense예요. offense.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죠? 그 도덕에 대한 공격인데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의 타락에 화를 내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a carbon sink is a natural feature that 이렇게 됐죠. 카본 싱크가 뭐냐면 탄소 흡수계입니다. 탄소 흡수계는 is a natural feature. 자연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입니까? 이게 선행사가 요거니까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단수 복수? 단수를 받지.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을 잃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거죠. 카본을요. 그것이 뭐 하는 것보다 release, 많은 것보다 방출하는 것보다. 이거 이따가 뒤에 그 기출 문제 풀 때 나오는 건데 뭐 그렇다고요. 예. 됐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였던 걸 바꾸면 되는구나. 알겠다. 끝. 넘어갑시다. 다음 right to 봅시다.
Our technological creations are great extrapolations of the bodies that our gene buil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전체가 선행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이 앞에 대한 수식이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네. 나머지 말아서 하시고요. 이거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없죠, 그렇죠? 그 다음 소유격은 여러분들 해석할 때 약간 까탈스럽습니다. 여기 있다, 됐다. 소유격은 약간 까탈스레요. 왜 까탈스럽습니까?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절의 소유격 역할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I met a woman whose car was stolen.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왜 관계대명사네요. 앞쪽에 대한 수식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읽는 방향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항상 왼쪽에서 어디예요? 오른쪽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만났습니다. 여성을 의 차가 도난당했습니다. 잘 안 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오시면 잘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잘 안 온다 싶을 때는 소유격이다 라는 걸 만나시면 해석을 한번 끊어주면 돼요. 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의 차는 도난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걸 번역을 예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차를 도난당한 여성을 만났다가 되겠지. 근데 뭐 그거는 니네가 쓸 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쨌든 문장에서 만나게 될 때 직역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으떳하고 요렇다고 여기요. Russian toys whose work circulates in privately copied type script to do that 이렇게 되겠죠. 러시아 시인, 그러니까 작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가 않는다고. 러시아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의 작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소유격은 이렇게 기출이 따로 있진 않죠. 기출이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연습하는 것만 주셨어요. 보시면 없어요. 소유격은 지금 보시면 연습 이거밖에 없어. 라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기출 없이.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만난다는 얘기죠.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뭐 얘도 연습해봐야 뭐 별 의미 없을 거다라는 얘기.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 적으시오.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 이거 뭐 후랑 대시랑 훔 대시 가능하다. which 대시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 거고. I know the girl you met yesterday. 여긴 뒤에 보면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whom, who도 되죠. 심지어 누구도 됩니까? that도 되는 거겠죠. We made a deal. 우리는 거래를 했죠. 만족스러운 뭡니까? 딜이니까. 또는 Give me the book. 책 줘. 마찬가지죠. 주격이 들어가야 되겠지. He is the king. 왕의 이름이 is unknown. 알려지지 않았네요. whose 하나 들어갈 수 있게 소유격이니까. That is the key. Which belongs. That belongs to Tom. The questions. 질문이요. You ask. 네가 질문했던 거. 그럼 뭐가 됩니까? which도 됐다가 또 됐다가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되셨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얘기할 수 있죠. 그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뭔 동사? 비동사. 그죠? 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is is the machine which is used to make cheese 이렇게 돼 있다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이네요. 이거 뜻 뭡니까?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요? 익숙하다, 익숙해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허허. 뭐 어차피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다 모를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be 은정이 지금쯤 이렇게 영상 뜨면서 난 아는데 또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이것도 알아야죠.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게 지금 used랑 같습니다. 그다음 be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get. 상관없죠. 그렇죠? 아무거나 해도 get accustomed, be used, get used, be used. 나온 김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하지. 치즈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근데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니까 생략하면 마치 그냥 뭐가 됐죠? 과거 분사로 수식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로 수식받는 명사들은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맞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Please stop, boy. 야, 애 좀 멈춰봐. 방에서 아주 끔찍한 소리 만들고 있는 애 있잖아. 역시 소년이네요. 그죠? 날리면 그냥 소년이 아니죠. 이번에는 현재 분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해석하는 데는 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비동사가 있어야 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뭐 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일단 뭐 하고 생략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뭡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뭐 붙어 있는 거? 컴마 붙어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어법 시험에 나오면 뻔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안 된다? 컴마 대시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 사실 이 지금 계속적 용법을 사용했을 때의 의미 때문에 시험에서 문제가 걸리거나 여러분들의 해석되는데 힘들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제로다. 어법은 컴마 대시 안 된다가 다예요. 하나 더 나아가면 컴마 대시 안 된다 그러면 컴마 대시는 불가능하다. 이거 아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컴마 대도 안 된다. 컴마 대도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대시 안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병렬 구조가 있죠. 영어에서. 병렬 또는 나열 구조가 있죠. 나열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A, B, 컴마 그 다음 무슨 C가 되죠? and C가 됐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렬 나열 A, B, C가 대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문장이 블라블라 나온 다음에 that A 나오고 컴마 that B 나오고 컴마 and that C가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깜빡깜빡 속을 수 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가운데 나오는 여기겠죠. 요렇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이건 뭐 나올 가능성도 좀 적긴 하지만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된다.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된다는 얘기 했던 거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다. 되셨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해석적인 차이가 여기 있네요. 아니네요. 없네요. 왜 없네요? 있네요. 없네요. 없네요. 이렇게 봅시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해석. 계속적용법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컴마 watch 위치부터 했지. 후도 있는데 컴마 후 이렇게 옵니다. 해석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뭐는 뭐뭐시 이렇게 할 거예요. 항상.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오잖아. 보세요. I have two brothers. 그럼 이건 이렇게 괄호 쳐서 앞에 수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슥 끊어준다는 얘기지. 나는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니까 걔네는 go to high school 어디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시는 거죠. 밑에도 we saw a fancy car. fancy car. 멋진 차를 봤어요. 근데 걔는 was parked here.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어려울 바가 없고. 자, 요겁니다. Some of whom, none of which. 이거는 종종 시험에 등장을 하시는 거죠. 얘네가 보통 한정사가 붙어 있는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엔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는 항상 시험에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 them 써요, whom 써요? 이렇게 된다. 이거는 만약에 앞쪽에 접속사가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다. 그럼 답은 누구? them이에요. 근데 앞에 접속사가 없다. 그럼 답은 누굽니까? whom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요? 접속사가 없으면 두 문장을 지금 접속사 없이 붙이겠다는 얘기지.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친구가 some of whom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관계사가 붙어있는, 한정사가 붙어있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답이죠. some of them은 어떻습니까? some of them. some of them은 접속사가 있어야 앞에 나오는 인칭대명사를 또는 지시대명사를 갖다가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some of, most of, none of, three of, half of 이거 전부 다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해석하시는 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중에 그 어느 것도, 그 중에 세 가지는, 그 중에 절반은, 그 중에 대다수는, 그 중에 the eldest, 가장 나이가 오래된 것은, 많은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다. 어법은 저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 해석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되겠죠. Its habitat, 서식지죠, 여러분. habitat는요. 그것의 서식지요. 서식지는 is the dense mountain forest in, 모르겠어요.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산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which is, 그런데 그것은 run through, 어디를 걸쳐 있다죠. 어디를 걸쳐 있습니까? 라오, PDR and Vietnam. 라오, PDR과 베트남을 걸쳐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라오, PDR. 그럼 사실 끝났고요. 라오, PDR이 뭔지 몰라서 그냥. PDR. 이거 PDR 어디도 붙는 거예요. 북한에도 붙는 거잖아. PDR. The North Korea. PDR. 라오. 아니요. PDR이 뭐에 대해 줄임말이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조선 빼면 인민 하시면 저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people.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국. 리퍼블릭이요. 아이씨, 꼭 하나에 무너진다. PDR. 그래서 저거 라오 PDR이 뭔지 검색해봤더니 어느 나라겠어요? 베트남 옆에 있는 공산주의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 뭐야? 한 글자 빠져 있어요. 라오. 라오스요. 라오스. 그죠? PDR은 좀 알아두세요. 그거 좀 안타까운 얘기 한 가지. 인민이란 말은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공산주의 국가에 뺏겨서 되게 슬퍼해요. 예. 이상둥으로 쳐다보지 말고 빨갱이 아니에요. people이란 말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모르거든.
근데 영어를 번역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하면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잖아. 우리는 인민입니다 이러면 이제 자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되잖아. 우리는 무슨 말 써요? 시민을 쓰지. 근데 사실은 시민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되게 한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제일 좋은 말이 뭐야? people이. 영어에서 다 people 쓰지 citizen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이제 뺏긴 거죠.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citizen은 되게 한정적인 말이야 사실. 어쨌든 뭐 그래서 나왔길래 한번 배경지식으로 설명을 해봤고, 수능특강 강의 시작하면은 계속 배경지식 얘기 이것저것 나올 텐데 큰일 났어요. 그거 언제 다 하고 앉았지?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요. 나는 벌써 시작했잖아. 그 수학설명서 보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참, 작년보다 어려워요. 지문. 작년보다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지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영상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따로 찍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커버하려면 어쩔 수 없다. 나도 피를 토하고 너희도 피를 토해야 된다. 하지만 나만 피를 토할 경우 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최소 조회수가 5는 나와야 된다. 7명 중에 5명은 들어야 나도 할 맛이 나지. 7명 보면 그럼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7명 다 빠져야 된다. 이게 무슨 다 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빠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사 2 들어갑시다. 넘어가서. 그 다음 관계대명사 와서 너무 잘하는 거지요. 얘가 하고 있는 짓은 뭡니까? 선행사를 뭐 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 what이 나오시면 선행사가 나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만 하는 것,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다. 마치 명사 절을 이끄는 친구들과 같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what you and your spouse need is quality time to talk. 이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어 자리죠. 나와 나의 배우자가 필요한 것은 quality time to talk.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질 높은 시간이다. 내 얘기 한 거예요. 나로 바꾼 거예요, 그냥. 내 얘기라서. 하루 중에 지금 대화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제로다, 제로. 아침에 제로. 꼭 아이를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2명 이상씩 낳아서, 저는 일단 하나뿐이지만 여러분 꼭 2 이상씩 낳아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볼 거 없죠. 뭐 다 그렇게 쓰인다라는 얘기니까 해석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종종 질문하는 거 이거죠. 영어에서 what은 2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의문사하고 관계대명사 2 종류죠. 근데 해석이 무엇,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의문사 무엇이 의주동의 형태로 들어가서 무엇으로 해석해도 문장이 해결되고, 것으로 해석을 해도 해결될 때, 그때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때. 그때 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의문사냐 관계사냐 학교에서 묻지 않죠.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물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He can take what's offered 이렇게 되죠. 그는 can take 가져갈 수 있죠. 뭐를요? What's offered? 제공하는 것, 제공되는 것, 제공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 refuse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take anything 그 어떤 것도 가져가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은 끝.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조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돼요? 관계부사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2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해두시면, 바로 뒤에가 어차피 관계부사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왜 생기는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될 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얘네가 세트로 붙어서 나갈 수도 있고 따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요즘 추세는 거의 세트로 나가 있는 것만 보시게 될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형태가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보면 니네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데? 전치사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해요? 쭉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문장 뱉어봐요. 그냥. 민우 뱉어봐. 뭐라고 보면 돼 저거? 나는 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톰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녀를 안다. 아 이거 보고 여자를 안다. 톰이 어. 많이 어. 얘기 응? 마스크하고 웃지 마. 마스크하고 웃으면 이상해진단 말이야. 왜요? 이게 좀 그지 같죠, 그죠? 그게 뭐 대부분의 맞는 얘기긴 한데 조금 복잡해진 문장이 나오면 예, 좀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끊어주면 되게 편해요. 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에 대해서 탐이 엄청 많이 말했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한 문장이니까 뭐 사실 머릿속에서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졸라리 길어지는 거 나오면은 졸라 짜증나요. 그러니까 through which 같은 거 나오면 좀 짜증난다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through which 같은 거. 싫어요. 그 나중에 이 뒤에 예문 하나 있지 않나?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렇죠? externalize 하면 뜻이 뭐냐면은 외재화입니다. 반대말 internalize, 내재화죠. 외재화는 밖으로 만들어가는 거, 내재화는 안쪽으로 쌓아가는 거. 되셨죠? 외재화는 기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할까? from which는 그냥 따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가 좀 짜증난다고. 외재화는 기반인데 그 기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적 대화가 만들어집니다. 끝.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 이것이 해석 엉망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머릿속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의미만 통하는 거예요. 물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드디어 나오네요. 관계, 부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관계부사 아까 얘기했지요. 관계부사의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다. 근데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는데 어쩌란 얘기냐. 앞에 특별히 선행사가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방법일 때가 되겠죠. 그렇죠? 요때 그때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더 타임일 때는 당연히 when으로 바뀌시게 될 거고, 장소 더 place의 경우 where로 바뀌시게 될 거고, 이유 더 reason 의 경우 why, 또 way일 경우 how로 가로친 이유는 알죠, 그렇죠? 쟤는 뭐 하기 때문입니까? 둘 다 동시에 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친구 아이가 하고 있죠. 그렇죠? 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게 내신쯤에서 이렇게 오해하죠. 보통 이렇게 관계부사가 나와 있으면 I moved to Busan, which I love.
이거 쌤 부산이니까 무조건 관계 부사 써야죠. 선행사가 장소인데 뭐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지. 자세히 따져보시면 뒷문장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겠지. 이때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I moved to Busan, which I was born in Busan. 이렇게 되니까 인위치가 앞으로 당겨지니까 요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 부사로 바뀌시게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나오시면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쓰임은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예, 관계부사 how만 중요하다 그랬죠. 왜요? 여기 세 번째 하이픈 보시면 선행사 the way와 how 중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생략하셔야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부사와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이 돼 있죠. 요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부사와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선행사가 일반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사가 일반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다라는 게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행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타임이거나 그냥 더 데이처럼 의미가 없을 때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그 날, 그 때, 그 시간. 그 다음 장소는 뻔하지 뭐. 더 플레이스 나오고 나머지 the reason 나오고 아까 방금 썼던 the way처럼 되게 일반적인 것들일 때 두 가지예요, 사실. 둘 중 하나 생략 가능. 이건 방금 위에 나온 거. 이따 뒤에 나올 거 미리 해드리면 관계부사 that 가능하죠. 관계부사 that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when 말고 that을 쓰셔도 된다고요. 물론 생략해도 되지만 심지어 뭐도 됩니까? 이때는 일반적이다. 그럼 the way that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돼요. 예. 일반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 the way 뒤에는 how가 오면 안 되지, the way 뒤에 뭐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the way만 나오거나 하나만 나와야지 이렇게 됩니까? how가 안 되는 거지. 관계부사 that은 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the way that도 가능하시다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십시다.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도 어떻게 되시냐면 두 가지가 가능하세요. 컴마 where이랑 컴마 when 두 가지 가능하십니다. I meet her on Tuesday. 나는 그녀를 화요일에 만났죠. When I'm free. 난 그때 휴가였어요. 쉬었어요. 두 번째, I went into the restaurant where I saw her. 나는 레스토랑에 갔죠. 거기서 그녀를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얘네 해석도 어떻습니까? 해석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때 거기서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그때는 언제? when일 때. 거기서는 언제? where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좋으시다. 넘어가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rowth is always at the edge. 성장은 항상 at the edge. 어디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Just outside of boundary of where you are right now. 네가 있는
그 경계 아웃사이드 가장 바깥쪽이 되는 것이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크게 어려울 바는 없다. 되셨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찍어서 올려줄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냥 쉬어라. 보라 그래 또 안 볼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확인 좀 할게요. 22일 차 했습니까? 혹시? 21일 차 했습니까? Yes. 그럼 22일 차 했습니까? No. 22일 차 안 했습니까? 했을 텐데. No. 이미 잘했어요. 했죠. 20일 차 했어요. 23일 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죠? 덜 나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8일 차 했죠? 했어야 됩니다. 헐, 느려 터졌네요,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합시다. 빈칸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덜덜 떨어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숨이 막히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답이 뭔지 모르겠는 빈칸입니다. 여러분 빈칸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빈칸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럴싸해요. 다 그럴싸하다. 그 말을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여러분 빈칸 문제 자체의 지문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빈칸은 쉬운 내용, 뭐 대충 해석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거 안 냅니다. 문장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놓고 니한테 만약에 문제를 줘도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씨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빈칸에 대한 근거를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찾는 능력, 이거는 지문별로 달라요. 기출의 미래 책을 지금 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미래 책이 분석되는 대로 그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문별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세 번째, 근거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경향. 예, 맞습니다. 근거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져요. 왜 이게 근거가 그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비유도 많아지고요. 추론을 하게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이따가 나올 텐데 짜증 날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분명히 질문 나올 겁니다. 추론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다음 보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 보기 자리에 어떤 구나 어떤 절이 들어갈지를 대충 예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집어넣고 빼고 해봐셔야 된다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건가, 빈칸은. 첫 번째, 지문을 해석해서 내용 파악해야 되는 거. 이건 나도 아무나 얘기하겠다. 이건 초등학생도 가서 얘기하겠다. 그렇죠? 내용 파악해야죠. 그래도 써야죠. 그렇죠? 빈칸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 어디서 찾는다? 빈칸에 어디요? 근처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어휘도 그랬지만 빈칸도 빈칸 근처에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이 항상 빈칸 풀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 어? 바로 앞문장이나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라 그랬잖아. 되셨죠? 그 다음에 찾은 근거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정답을 찾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빈칸 근처에서 사다리 타기 할 거예요. 사다리 타기. 그 뭐지? 지시어 사다리 타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거꾸로 역추적해가는, 어디서부터 읽어야 제일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3단 논법 잘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정승희 쌤은 회를 못 먹는다. 천 잘 먹어요. 또한 고기를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 꿈틀거리는 산낙지는 입에 대지도 못한다. 요약하면 정승희 선생님은 요런 문장을 지금 근거를 나중에 쌤이 만약에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읽으라고 시킵니다. 내가 나중에 빈칸에서 요렇게 읽어. 요약합니다. 나왔네요. 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엎드려 절하세. 앞에 문장 보시면 되거든요. 그는 꿈틀거리는 산낙지 입에 대지 못한다. 그럼 뭘 못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 값비싼, 푹 익힌. 정답 뭘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거의 이거 다 조합하는 거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다음. 잠깐만, 요거. 여기서 얘기 안 했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음식을 해서 지금 다 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한글로 치면 관형사 들어간 거잖아. 관형사.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들어간 거라. 근데 다음 거 오른쪽 올라가 보세요. 그는 뭐는 입에도 대지 못한다. 여기는 안긴 문장 안에 있는 주절이죠. 맞습니까? 주어를 찾는 거잖아. 명사고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도 이제 읽으시면 보셔야 돼요. 그는. 이것도 앞에 보시면 또한 고기는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가 했지. 그럼 이제 뭐는 입에 못 대는 걸까요? 고기는 완전히 안 구운 거 하나밖에 없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풀면 이제 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과정을 도식화 해 놓은 거야. 되게 간단하게. 이제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겠니? 졸라 길어지겠지. 가봅시다. 근거 트레이닝. 이 친구는 아주 유명한 문장, 지문입니다. 지문. 재작년 수험생들에게, 재작년에 3년 전이래 벌써. 2017년 수능이니까. 2017년 수능을 쳤던 수험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31번 지문입니다. 왜 절망이었는지 첫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1번 하면 단어를 집어넣습니까? 문장을 집어넣습니까? 문장. 단어 집어넣습니다. 짧은 구를 집어넣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엔 9부터 시작하면서 동시에 몇 점입니까? 3점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원래 31번은 보통 2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쉬워요. 빈칸 문제 치고. 네. 게다가 문장 내용 관심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끔찍해지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pocalypse Now. 이거 영화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재밌는데. 이거 살면서 남자들은 한 번씩 꼭 봐야 됩니다. 생존. 베트남의 그 미군 부대, 미군이었나? 이걸로 이제 갔다가 베트남 참전했다가 이렇게 홀로 남겨져가지고 생존해 가는 과정을 쫙 그린. 생존이 무엇이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좀 징그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포칼립스 나우. 컴마 나왔고 컴마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동격. 앞쪽에 나오는 설명. 그게 뭐예요? 아이고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요. 뭐예요? 영화요. 영화는 얻었죠. widespread popularity. 인기가 많았습니다. and for good reason.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외웁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외웁시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아포칼립스 영화에 대한 뭐요? 아포칼립스 나오라는 영화 소개입니다. 됐죠? 두 번째 볼게요. The film is an adaptation of Joseph Conrad's novel Heart of Darkness, which is set in the African Congo at the end of 19th century.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는 뭐냐면 adaptation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adapt의 뜻은 뭡니까? 적용시키다, 적응시키다. 한 번씩 제가 여기 끝에 하나 더 적던 거 있습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네, 종종 이렇게 썼습니다. 소설에 대한 개조. 그게 뭐예요? 소설을 영화로? 같은 기억인데요. 같은 기억. 개편. 아니요. 개정. 개가 아닙니다. 편. 각색. 각색. 같은 개라고 했더니. 같은 기억이라 그랬어요. 하트 오브 다크니스라는 조셉 콘라드 소설의 각색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조용법. 그런데 그것이 설정되었죠. 소설에서 배경이 어떻게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콩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원작 소설과 그 배경 던져줬습니다.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비문학 수업하는 것 같죠? 똑같아요. 영화 소개했고 원작 소설과 그 배경 설명했습니다. 가볼게요. 내려가서. 그럼 이제 가볼게. Being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뭐냐 볼게요. by ing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해석해봐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봐요. 세팅은 설정, 배경입니다. 설정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설정을 줌으로써 뭐에게? 영화 네, 영화에게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아포칼립스 나우를 줌으로써가 아니죠. 이거 전형적인 사형식이지. 그죠? 영화에다가 세팅을 줌으로써 어떤 세팅?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여러분, release의 뜻은 책이나 앨범, 영화에서 릴리즈가 되시면 책의 같은 경우는 발매일이죠. 영화는 개봉일. 그것의 개봉일과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인 설정을 줌으로써가 되겠죠. 차이가 뭡니까? 원작과의 차이가. 시대 배경이 달라요. 시대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그걸 줌으로써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긍정적인 효과요, 부정적인 효과요, 둘 중에 하나겠죠. 관객들은 were able to experience, 경험하게 되죠. identified with its theme. 그것의 주제죠. 주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더 쉽게요. 어떨 때보다 they would have if입니다. have 뒤에 뭐가 없네요. 그들이 가졌을 때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걸 해석 못 하셔서 와장와장 무너졌어요, 애들이. 그들이 그랬을 때보다도 언제요? 그랬을 것보다. 만약 영화가 이랬었다면 그들이 그랬었을 것보다. 어떻게 했었을 것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니요. 경험하고 확인했을 것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가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요때보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요때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그렇지. 좀 안 좋은 게 들어가겠지. 그럼 안 좋은 거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동시대 그렇죠. 뭐의 차이가 났다? 시대적 배경의 차이가 났다. 그럼 이 안 좋은 거는 차이가 안 좋은 거. 안 났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뭐 어디서 딴 데 찾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안 났다를 찾으면 돼. 차이가 안 났다를 찾읍시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볼게요. 답이 너무 빨리 있네.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각색이요. 문자 그대로의 각색이란 말 자체가 배경의 차이를 준다, 안 준다? 정답 몇 번? 네. 빈칸 이렇게 찾는 겁니다. 빈칸 나이브하게 풀지 마세요. 순진한 척 하지 마라. 애들이 진짜 문제 풀 때 갑자기 순진한 척 하고 이것들.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빈칸. 다른 의미 찾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건 좀 쉬웠어요.
이거 조금 쉽습니다. 오히려. It's not so much 하면 아니다예요. 아니다. daddy하가 아니다예요. 다시. Not so much that은 daddy하가 아니다예요. It's not이에요. It's not. 아니다. 뭐가 아니다. Your memory of last weekend's lunch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의 점심에 대한 너의 기억이 had disappeared.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슨 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어떻게 됩니까? 부연 설명이죠. 그렇죠? 만약에 주어진다면 봤더니 이렇게 해서 you네 이렇게 되죠. 누구한테 주어져요? 너한테 the right cue 올바른 cue 단서 뭐와 같은 like where you waited 네가 그것을 어디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와 같은 게 주어지면 you would likely recall what had been on your plate. 뭘 먹었어요? 여기서 플레이트는 접시가 아니죠. 음식이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해석 자체가 접시 위에 뭐가 올려져 있었는지 기억이 날 거다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별거 없죠. 기억은 뭐 하는 거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점심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다.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은 올라가진다. 되셨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똑같은 얘기 나와. 잘 봐. 근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The memory of last Wednesday's lunch isn't necessarily gone. 여기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점심에 대한 너의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다. 지난주 점심의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다. 같은 걸 어떻게 써놨니? 똑같이 써놨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문장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거든, 사실? 이거에 낚이는 거야, 니네가. 안 봐도 되는 건 치우셔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풀리잖아. 보니까. It's that you lack. 네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결핍. 그러니까 네가 결핍돼. 뭐가 결핍되었어요? 뭐가 결핍되었어요? 단서요. 이렇게 단순하죠, 문제가. 그럼 이제 단서를 비유로 찾으라고 시킵니다. 밑에서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단서를 안 줬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되잖아. 채널, right hook, glue, memory capacity, the sufficient number of computers 이렇게 있다고. 근데 출제자가 약간 불안했나 봐. 네, 불안했나 봐. 힌트를 주죠, 한 번 더. 왜 불안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쯤 읽고 났으면 3, 4, 5번은 절대 답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쟁자가 왜 나오고요. 기억에 대한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 접착제요? 단서하면 썰어주고 접착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채널이 아니면 훅이 뭡니까? 후크가 뭐예요? 갈고리죠. 그렇죠? 갈고리. 그렇죠? 갈고리가 된다고.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 거라고. 왜냐면 채널이랑 올바른 갈고리는 뭔가 애매해요. 만약에 니네가 수험생이야. 뭔가 1번, 2번 중에서 이렇게만 읽고 찍기가 애매하다고. 채널? 단서가 뭔가 어떤 채널을 열어주나? 막 이런다고. 잘 봐요. channel to let it flow예요. 여기서 let it 하실 거면 메모리죠. 기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평범한 기억의 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채널이요. 채널의 느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닫혀있고 열려있고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봅시다. 이거 right를 준 이유를 이제 알겠죠? 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cue를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 지금. 혹시나 니네가 헷갈릴까봐. 이런 친절한 출제자 봤습니까? 갈고리 어떤 걸 pull it out of the sea of the lunchtime memory. 점심시간의 기억이라는 바다. 많은 점심시간의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기억을 끄집어낼 올바른 갈고리.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단서가 되는 거죠. 왜? 올바른 단서가 주어지면이잖아. 채널은 주어진 게 아니라 있는 게 열리고 닫히고예요.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2번이 되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근거 찾기 연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반드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3번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As an example, 봐봐. 근거의 시작이 지금 문장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거의 시작은 예시로서의 케냐에서 Farmers are actively encouraged to grow, export crops such as tea and coffee. 이런 거는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네, such as는 예시니까 읽지 않죠. 예시로서 케냐에서는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뭐 하라고? 기르라고. export crop. 뭐요? 수출 작물들 기르라고요. at the expense of 무엇을 희생하여 대가로. 뭘 대가로? 기초 음식 생산물을 희생해서 수출 작물 기르라. 뭔 말인지 대충 이해되죠?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정도는 먹을 거, 우리 먹을 쌀, 그리고 여기는 수출 작물 해봅시다. 근데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나라를 수입 모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먹는 거, 난 내가 먹는 거 있으면 되지. 뭐 혼자 먹으면 돼. 난 뭐 고기 치니까 먹으면 되잖아. 사서 먹으면 되지 뭐. 이 정도 하면 수출해서 돈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세계를 길러야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데다가 나라가 이제 뭐 저장도 해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차상위 계층들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이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케냐는 어떻다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셨습니까? 이건 아프리카계 국가들이 되게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간단하죠.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export crop은 증가하고 이건 감소한다. 심지어 케냐가 그걸 장려하고 있다. 두 번째, the result is that. 사실 이렇게 하면 결과값은 안 읽어봐도 알겠죠. 먹을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줄어든다는 얘기 나오겠지. staple crop, 이게 기초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초작물. 뭐와 같은 거예요? 메이즈 같은 거예요. 이거 줬던 말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옥수수란 뜻이에요. 있어 보이는 말, 메이즈, 옥수수. 옥수수와 같은 기초작물들이 not being produced, 생산되지 않는 중이지. 얼마만큼? in a sufficient amount.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된다. 당연히 이것의 결과값은 staple crop 이 생산이 안 된다. 이건 논리 구조가 너무 쉽죠. 그럼 가볼게요. The essential argument here is that 이렇게 돼 있죠. 필수적인 주장은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결론은 이렇게 된다고. 되셨죠? 결론은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어떤 모드요? 아니요, 캐피탈리스트. 생산에 있어서 자본주의자적 모드는 is affecting peasant production. peasant. 소작농. 소작농의 생산에 영향을 끼치겠죠. 어디에 있는? in the less developed, 발달이 덜 된
나라에 있는 소작농의 생산에 영향을 끼치죠. 어떤 방식으로? In such a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 as to limit the production, the staple.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려면 스테이블 코드가 줄어드는데 자본주의자는 이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지금 다시 어디 나온 거예요? 여기 있네요. 요 얘기가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희생하여 제한시키는 것으로서 저렇게 만든다. 따라서 causing food problem. 식량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번과 2번의 문장을 3번이 뭐 해주고 있습니까? 뭐 해주고 있죠?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했잖아. The essential argument here is 결론은 이것이다. 1, 2번 정리돼요. 그럼 실제로 근거는 누구만 찾으면 됩니까? 사실 3번만 있었어도 되는 문제긴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내려가서 빈칸은 이거였다고. Indeed, 정말로 실제로, 참으로. This vast majority, 이 거대한 다수가 어떠하다, 동사고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어떠하다. Because of 뭐 때문에? Larger global causes. 거대한 뭐 때문에? Global causes. 전 세계적인 원인들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서의 거대한 다수는 누굽니까? Staple crab이에요? Export crab이에요? 이 아닌 거. 네. Export crab이죠. 네. 네. 이해되시죠? 그럼 Export crab은 어떻습니까? 1번 Have lost control of their own production. 그들 스스로의 생산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2번 Have turned to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음식 생산에 대한 기술로 turned to 전향을 했습니다. 3번 오른쪽에 Have challenged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저거에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 Have reduced their involvement in growing cashew crops. cashew crop 황금 작물이거든요. export crop 얘기하는 거예요. 익스포트 크랍을 기르는 것에 대한 참여를 그들의 참여를 reduce 줄여 나갔습니다. 5번 Have regained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세계 시장에 있어서 그들의 경쟁력을 다시 얻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1번이요? 누굽니까? 2번. 2번이요? 아니, 저 위그. 몇 번이요? 5번. 5번이요? 배터리가 어때요? 네, 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꺼지면 어떡해요? 안 꺼집니다. 답이 더 중요해요. Export crop. 원인은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다수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죠. 논리 구조가. 오답이 몇 번이 많이 나왔냐? 2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답은. 그 다음 많이 나온 오답 3번이랑 4번이요. 이게 왜 많이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케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갈 거다라는 예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뭐만 갖고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만 갖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 상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케냐에 있는 이 절대 다수들 익스포트 크랍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식량이 부족한 상태. 저 식량이 부족한 상태죠. 그걸 표현한 말이 어디 있어요? 1번. 네, 1번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지문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상황만 보여주고 판단해라.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면 덜덜덜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적절하게 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라. 이런 걸 어려워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문을 따라서 이렇게 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문 중에서도 상황에 대한 판단만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쉽거든. 왜냐면 있는 거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니까. 근데 글을 그렇게 안 읽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문장이 잘 없었거든. 잘 안 나와요. 이럴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뭡니까? 기출 문제 첫 번째 등장해 있는 분석 1번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정답은 뭐야? 60초 후에. 아까 아니고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LI라뇨. 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빈칸은 빈칸을 먼저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빈칸에 소속된 문장은 여기 있습니다. For these individuals.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문장 나왔죠. 그럼 이러한 개인들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질이나 성향이 나오겠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습성 뭐 이딴 거 나오겠지. 이러한 인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개인들의.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다리 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These individuals예요. 이러한 개인들 사다리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한 칸 올라가야 되겠지. 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칸 올라갔더니 이만큼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뭐 하시면 됩니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대포님이 계시죠. 대포님이 계시니까 뭡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월포는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내용이 앞에 나오든 그걸 뭐 해준다? 요약 정리해준다고. 그러니까 앞 내용은 아예 쓸모없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예 무쓸모. 이해되셨죠?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랑 좀 달라요. 되셨습니까? 강력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입니다. 좀 더 기꺼이 뭐 할 거냐면 step outside, 발을 넣어요, 빼요. 빼요 밖으로. 뭐 밖으로?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s. 문화적으로 prescribe. 아니요, describe 아니에요. 규정된입니다. 규정된 행위 밖으로 발을 기꺼이 더욱더 빼려고 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attempt, 뭐 합니까? 시도하기 위해서. tasks or goals예요. 일이나 목표죠. 어떤 일이나 목표? 나왔죠. for which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 성공이 보여져. 어떻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저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누구에 의한 겁니까? By the majority of social actors in the setting. 이렇게 되죠. In the setting. 그 사회 상황에 있는 사회적 대다수 행위자들에게는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태스크와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위에서 발을 더욱더 기꺼이 빼버릴 거예요. 되셨습니까? 안 한다고. 니네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게 아니야. 발을 뺀다고요. 나 할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안 읽어도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가봅시다. 그 사람들의 성향 1번 자기 효능감이 It's not easy to define. 정의하기 쉽지 않다. 이거는 사실 그 사람들이 정의하기 쉽지 않을지 어려울지는 알기가 어렵죠. 두 번째 Culture, 문화란 will have little or no impact on behavior. 문화란 행위에 있어서 행위에 대해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정답 정확하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다른 답 하신 분. 다른 답. 몇 번? 4번이요. High self-efficacy is a typical quality of Australia. 이것 때문에 끝났네요. 어디를 읽으셨을 거냐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읽으셨을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내려가면 있죠. 걔네 예시였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민우는 5번. Judging the reaction from the community will be heard. 공동체로부터의 반응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왜 나왔을까요? 무관한 문장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다. 하나 더 하면 화요일날 받으면 화요일날 하나 더 하면 싫어할 거지. 빈칸 말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책을 덮지 마시고요.